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허 캐스터, 중동 정세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가 이제 쿠르드족과의 분쟁을 종결하고 영구적, 그러니까 permanent라는 언어를 썼더라고요. 영구적으로 휴전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제재 역시는 좀 해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외에 따라서 이제 환율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터키 리라가 장중 달러화 대비 약 1%가량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MSCI 터키 상장지수 펀드 역시 3% 넘게 좀 급등하는 등 영향을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과의 분쟁을 종결하고 영구 휴전에 들어감에 따라 터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터키 정부가 미국의 시리아에서 전투와 또 침공을 멈추고 영구적인 휴전을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라고 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터키의 휴전 조치에 맞춰 제재를 해제하라라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 앞서서도 이 안전지대가 이미 만들어졌다며 휴전이 유지됐고 전투 임무는 끝났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IS 포로와 관련해서도 그들은 그대로 잡혀 있다며 쿠르드족과 미국이 잘 협력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양국은 시리아 내 안전지대로부터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터키 러시아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양국의 합동 순찰을 한다고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에 배신당했던 쿠르드족은 터키군의 공세에 밀려서 국경 지역 근거지를 포기해야 했지만 결국 국경 지역에 러시아군이 배치됨으로써 터키의 침공 우려가 줄어들게 된 상황인데요. 쿠르드족이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연합을 의식한 듯 이것은 미국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많은 쿠르드족의 생명을 구했다라며 자찬의 포스팅을 올리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동 사태 개입으로 희생이 너무 많았다며 기존 중동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과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승리를 이끌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중동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진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휴전을 미국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자찬하긴 했지만 이번 휴전 합의를 두고 러시아가 발빠르게 움직여 중동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해내면서 이제 최대 수혜국은 러시아라는 평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른 외신들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서둘러서 철수시키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오히려 선물을 안겨줬다라고 지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터키와 쿠르드족 분쟁은 일단락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급변하는 중동 정세인 만큼 아직까지는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이제 지역별 경제 성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성장 전망 역시는 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제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지역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아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이 더욱 악화됐다라고 분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 그리고 5.1%로 지난 4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이 이제 시위 장기화 여파로 경제 상황이 가장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홍콩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제 기존보다 2.4%포인트, 또 내년은 1.5%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이 됐고요. 가장 아시아 국가 내에서 둔화폭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홍콩의 사회 정치적 상황 악화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게까지 경제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무역 분쟁 상황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수출 국가들의 타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전망치는 이제 올해 2%, 또 내년에 2.2%로 0.6%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IMF는 아시아 지역에서 내수가 견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이 크게 악화됐고 또 투자와 무역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일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외신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제 11시경에 이제 한국과 일본 최고위급 대화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언론과는 좀 상반되게 일본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시죠. 이제 오늘 오전 11시경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차 방일한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년여 만에 한일 간 최고위급 대화를 갖게 됩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 전달하고 약 10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예정인데요. 일본 NHK는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NHK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관측했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를 시정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것인 만큼 개선 신호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제 한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회담으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면담에 대해 이제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최대한 대화가 촉진 제도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난 9월 이후 일본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일단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이 성과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이제 고위급 대화 등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또 경쟁자로 꼽히죠. 화웨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도 계속해서 예고를 했던 이제 메이트 X가 출시가 됐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만 이제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예약 주문은 어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메이트 X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 이제 채택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되면서 내수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출시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제재로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폰에 정식 계약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지 못하면서 이제 유럽과 해외 시장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메이트 X의 가격은 최소 170만 원부터 시작되면서 미국 돈으로 이제 2,400달러 선에서 지금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정세 이슈와 더불어 IMF 경제 성장 보고서 내용 그리고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X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